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초보 개인 투자자가 지녀야 할 필수적인 요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초보는 주식 투자에서 종목 선정이 잘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보니까 어차피 잘 몰라서 종목을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도통 감을 못 잡는 그런 분들이죠. 일단 뭐 우량한 종목 삼성전자, 뭐 이런 NC소프트, 네이버 이런 종목들 위주로 뉴스에서나 한 번씩 접해본 그런 분들일 겁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물론 각 개인마다 목표가 있을 거고 가장 최종 목표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단 초보기 때문에 자기가 잘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 덕목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꼭 갖춰야 할 요건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초보기 때문에 내가 한 종목을 선택해서 한 종목에 다 투자금을 올인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를 선택했을 때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뭐 이 둘 중에 하나에 확률로 놓고 몰빵 투자를 하면 반드시 실패를 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동전 던지기 하듯이 한 번에 해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동전이 계속 앞면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보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분산 투자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초보가 아니라 누구라도 분산 투자를 해야지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분산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게 잘 갔으면 거기다 돈을 다 넣었으면 되게 많이 벌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경험을 한 번씩 해보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결과론적 얘기지 누구도 그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예측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분산 투자를 해야지 나는 초보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더 좋아 보여서 이걸 더 하고 싶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분산 투자를 했다면 후회는 남겠죠. 하지만 그런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의 케이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게 좋아 보여서 여기에 많이 실었는데 다른 거에는 조금 넣었는데 다른 게 되게 잘 가버리면 그 반대의 상황이 돼버리면 자산은 플러스로 가지 않고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우선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종목 선정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까? 어떤 산업군이 좋은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치 투자, 재무제표 위주로 그 나와 있는 그걸 모든 자료들을 분석하고 증권사 레포트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이 종목은 가치가 지금 싸다, 비싸다 이런 방식으로 잡아가는 가치 투자 방법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 가격 흐름을 토대로 하는 기술적 분석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분명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접근하기 쉬운 건 기술적 투자 방법이고요. 그렇지만 접근하기 쉽다고 해서 공부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둘 다 만만치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초보들은 우선 배우고 시작하는 게 좋긴 하지만 저 케이스만 봐도 저는 뛰어들어서 잘 안 돼서 배우고 투자를 진행해 온 스타일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돈, 여유 자금이 생기면 우선 이게 좋다더라 이걸 사보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내보고 손실도 나보고 거의 뭐 시장에서 맞아가면서 배우는 스타일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일단은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초보자한테는 제일 중요하고요. 우선 자기 스타일에 맞게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겠다. 그쪽을 배워보겠다. 아니면 기술적 분석을 배워보겠다. 라는 성향을 자기 성향에 맞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가치 투자라고 해서 양쪽을 아예 안 보진 않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 재무제표 기본적 분석에 나오는 이 네이버를 보시면 보통 재무제표, 저는 기술적 분석이라 이걸 많이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안 보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이버가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9,400억, 당기순이익이랑 영업이익 이런 거 보고요. 2019년도에도 줄었습니다. 점점 영업이익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다가 2020년 이 추정치인데 2020년에는 늘어나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볼 거는 다른 것들은 많지만 PER, PBR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를 보시면 2020년도에 19년도에 조금 이렇게 되다가 20년도에 많이 올랐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저희 기술적 투자 방법으로는 차트 흐름이나 추세 흐름이나 아니면 거래량을 본다거나 아니면 이평선 배열까지 이런 것까지 조합을 해서 어느 시점에 매수 진입을 들어가서 쭉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고요. 우선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또 해야 될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기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흔들림이 있는 이런 가격 흐름에서 조금 단타식으로 수익을 챙기고 또 들어가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그 사례가 은근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이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공부했고 연구를 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거는 개인적으로 세금과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10번 거래하면 0.25%에서 한 10번이면 2.5%고요. 100번이면 25%입니다. 그러면 거의 100번 거래해서 몇 프로를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타는 그렇게 원활하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일단 두산 퓨얼셀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터졌다, 돈이 몰리네, 여기도 거래량이 터지네, 돈이 몰리고 이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왔네, 이렇게 해서 쭉 여기서부터 이제 진입을 들어가 보면 좋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손절을 잡겠다, 이런 모든 각을 재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종목 분석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량한 종목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우선 우량한 종목을 해보고 코스닥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분석을 해보고 기술적 분석이 완성이 됐을 때 그때 그쪽으로 투자를 하시고, 지금은 우량한 종목 여러 가지를 분산 투자해서 장기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겁니다. 장기 투자하지 않으면 이건 주봉이고요. 일봉상으로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이렇게 보다 보면 장기 투자 못하면, 이런 추세 흐름을 알지 못하면 여기서 올랐다 내렸다 이러면 지쳐서 팔게 됩니다. 장기 투자하는 목적이 아니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기술적 분석상 이런 이평선 위로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서 거래량과 캔들이 뻗어 올라가 주는 상황이면 이 흐름이 추세가 이제 역전돼서 쭉 상승할 수도 있겠다 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진행되죠. 여기서는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런 데서는
여기서 샀으면 한 몇 개월 들고 있다가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주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은 가장 중요한 게 손절입니다. 손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정해놓고 진입을 해서 짧게 손절을 끊고 나오는 가격을 찾아야 됩니다. 이 차트상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상승을 해서 여기서 샀다 그러면 이 이평선을 깨면, 이런 식으로 깨면 정리를 하겠다. 그러면 사는 가격은 나오니까 깨지는 가격도 거의 어느 정도 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리스크가 얼마가 있구나, 도전해 보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매수, 손절, 그 다음에 장기 투자, 이 요건이 들어가야 초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